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의 자산 커트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질문도 많고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커트라인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무슨 10억 가지고 상위 10%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도 많았었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고,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내에서만 보면 어떤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저희가 총자산에 보면 상위 10% 총자산이 전체 가구 기준으로 10억이고 50대가가 11억이다. 낮아 보인다는 거죠. 아파트도 서울이 10억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순금융자산이 상위 10%가 2억? 2억이면 상위 10% 들어간다고? 금융자산 가진 게? 내가 예금 2억이면 상위 10% 들어가나?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좀 낮아 보이긴 하죠. 실제로 체감적으로. 특히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커트라인 말씀드렸을 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은 조사 시점이 2020년 3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그 한 해 동안에만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할 때 본인들이 재산은 오늘 시점의 것으로 계산을 하면서 기준은 지금 2020년 초 기준을 보시니까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등수를 계산해 보실 때 특히 이제 부동산, 다른 건 놔두고 부동산과 관련된 그 부분 쪽은 한 15% 정도 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돈이 많은 사람들 통계가 따로 있어요. 그 KB 지주에 보면 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들의 통계가 나와요. 그 2020년 말에 나온 자료가 실제 조사 통계는 19년 5월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통계를 보고 19년 말로 조정을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통계청의 주택하고 주거 현황 그 2019년 기준으로 최근께 2019년 말 기준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가격 관련돼 가지고 지금 KB 부동산의 그 리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124 통계도 좀 썼어요. 저희가 가계금융복지 조사했을 때는 저희 통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전부 다 전 국민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7만 2천 명 정도 나온 거에 돼 있는데, 부자 보고서에 보게 되면 10억 이상이 우리나라에 35만 명이에요. 28만 명이나 차이가 나요. 28만 명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계금융조사에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KB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 10억 이상 분들이 가진 금융자산, 순금융자산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 재산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만 이 35만 명, 결국은 전 가계의 1.7%밖에 안 되는 분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2,200조가 넘어요. 2,200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가진 그 금융자산의 57%, 반도 넘는 거예요. 거의 60% 가까이가 1.7%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극단적인 그거죠.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그것을 저희가 조사된 사람들 것만 해가지고 전 국민으로 계산해 보면은 163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4%밖에 안 돼요. 53%가 저희가 조사한 그 맨 위에 있는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산은 그렇지만 명수로 보면은 1.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저희가 빠져 있는 그 명수가 등수로, 우리는 명수로 등수를 따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10억 미만인 쪽은 지금 KB은행 쪽에서 보면은 그 10억 미만이 결국은 1,700조가 있다는 건데, 저희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보면은 1,300조가 좀 넘어요. 이것도 좀 작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위처럼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억 미만인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의 분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그 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만 좀 조정을
하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부분 쪽은 이렇게 좀 차이를 아셔서 그 윗부분만 좀 조정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이 되냐면 보세요. 실제 분포는 이게 금융자산만 본 겁니다. 실제 분포를 보면 극소수의 가구 수가 아주 작은 극소수의 분들이 아주 높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나머지 부분 쪽은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가구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 100억 이상 부분 쪽은 조사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표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빠진 부분 쪽만큼이 금융자산에서는 엄청 크다는 거죠. 뭐 전체의 반 이상의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빠져 있지만 그거 말고 명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10억 이상인 부분 쪽에서 인원수 차이가 1.4% 전 국민의 전 가계의 1.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위에서 뭐 15%다라고 하면 그 실제로는 1.4%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16.4%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100억 이상인 사람 부분들이 합치면 3만 명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100억 이상 부분에. 근데 그게 명수는 또 0.1%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등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재벌들을 넣으나 빼나 내 등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재미삼아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30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6,400명으로 KB는 추정하고 있어요. 300억 이상이 순금융자산입니다. 부동산 다 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부동산까지 합치면 얼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억 이상이 6,400명인데 이 300억 이상 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만 953조로 거의 1,000조가 돼서 우리나라 이 지금 전체 금융자산이 거의 4,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금융자산만 전 국민이 가진. 그러니까 뭐냐면 6,400명이 전 금융자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5% 가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억에서 300억 가진 사람은 좀 많아요. 24,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 봐야 이것이 전 가구 수의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분들이 가진 금융자산 합치면 454조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그 가계에 가진 금융자산의 10%, 1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쪽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 쪽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포함해서 놓고 본다면 그 옆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그 TV에서 저번에 커트라인을 상위 0.1%를 얼마로 했죠? 17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포함해서 놓고 보면 상위 0.1%는 정확히 100억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가 상위 0.1%라는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뭐 6, 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분이 지금 32만 명이나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871조로 돼가지고 한 전체 금융자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쪽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게 되면 추정을 한 거 보면 거기는 163조에 7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돼 있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부분 쪽을 만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보면 저희가 지난번 보여드렸을 때 전국적으로 상위 0.1%의 커트라인이 금융자산만 보면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 부동산 말고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한 6억 3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 KB의 부자보고서 인원을 포함해서 놓고 보면 그 커트라인이 12억이 좀 넘습니다.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5%, 상위 5% 보면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2억 7천이었는데 이걸 좀 조정해서 보면 3억 2천이에요. 갭이 점점 줄어들죠. 이걸 상위 10% 정도, 여기 없지만 상위 10% 커트라인이 얼마였냐면은 저번에 금융자산의 커트라인이 상위 10%가 1억 8천이었는데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차이가 돼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이는 위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관점에서 아주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계산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정해서.
저희가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부동산에 뭐 서울 평균 10억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 살다 보면 들어보면 다 아파트로 보이고 이제 그게 다 10억 이상으로 다 보이는 거죠. 저희가 차 타고 1시간만 가면은 아파트 없죠. 5층 아파트.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가구 수가 2019년 말로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예요. 인구수는 5천이지만 그런데 서울에 얼마 살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가구 수를 놓고 보면은 390만 가구예요. 저희가 서울이 1000만인 거라고 하지만 가구 수는 39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56%가 가지고 있고 44%가 집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51%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은 더 많죠.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한 한 차가 됐든 두 차가 됐든 열 차가 됐든 어쨌든 저희는 그 명수 기준이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구, 그 가구가 122만 가구예요. 제가 12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전국 가구 대비해 보면 몇 퍼센트냐면 6%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서울만 아파트 있냐? 일부 어떤 분들이 뭐 동탄도 10억 넘는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아파트가 368만 가구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유한 가구로 따져보면 결국은 368만 가구를 다 한다고 해봐야 이 가구가 전국적으로는 18%예요. 그런데 수도권 전체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격을 볼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만 14.5%가 올랐어요. 이걸 고려하면 2019년 말 서울 9억 정도 되면 뭐 지금 현재 10억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통계가 뭐 현재 게 없으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9억 이상 아파트가 몇 가구일 것 같아요? 서울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분이 55만 가구예요. 55만 가구니까 그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122만 가구의 그 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구가 전국 가구 대비를 놓고 보면 2.7% 정도 되는 겁니다. 전국 가구 대비 2.7%가 서울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을 놓고 볼까요? 집이란 집 다 따져가지고 6억 이상인 집을 기준으로 보는데 공시지가니까 시가로 따지면 9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가의 68%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더 좁혀졌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시가 기준으로 9억 이상 보유한 가구가 얼마나 되냐면 110만 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2034만 가구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10만 가구가 2019년 기준으로 9억 이상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게였고, 그분들이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10억 이상 집이라고 가지고 계신 분이 110만 명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 가구의 5.4%예요.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등수가. 왜 그러냐면 집 없는 분이 반이 되거든요. 결국 반이 없는 거예요. 100%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를 볼 때 저희가 그 전국 자산 통계를 볼 때 이 부동산 없는 집을 고려해서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만 놓고 보겠다. 그랬을 때 몇 등인가 보려고 그러면 본인이 나와 있는 그 등수, 퍼센티지의 2배를 해버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보니까 전체 자산이 뭐 8%다. 상위 8%다. 그러면 2배라면 뭐예요? 16%인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이걸 따져보면, 가구주 중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12%였다? 그럼 그분은 24%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대강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서 지난번 편을 다시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자산이 어떠냐 하면, 자, 총자산이 보시면, 상위 10%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그게 1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상위 5%는 15억이라고 그랬는데 19억으로 4억 정도나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1%는 30억인데 수도권은 37억이에요. 50대를 놓고 봐도 50대 상위 10%가 수도권은 13억 정도 되고 상위 5%는 19억 정도 됩니다. 순자산 볼까요? 순자산은 상위 10%가 전국적으로 8억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수도권은 10억 2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에서 수도권만 따로 빼가지고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5%를 보면 어떻죠? 12억이잖아요. 12억만 대출 빼고 내가 순자산이 12억이면 상위 5%인데 수도권은 16억이에요. 그리고 상위 5%가 50대라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13억인데 수도권은 17억이고 이렇게 높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은 그 상위 10%가 7억 5천 정도인데 지금 수도권은 9억 6천 정도 돼 있고 상위 5%는 11억인데 수도권은 14억이에요. 그게 이제 그 50대가 그 수도권 전체의 통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50대나 수도권 전체나 큰 차이는 이제 없고 수도권에서 상위 1% 부동산을 가지려면 34억 정도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 통계를 참고하시고 순금융 자산을 한번 보시면 순금융 자산은 되게 낮았다 그랬잖아요. 이 순금융 자산에서는 전월세를 뺀 그런 부분이 순금융 자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8억이었는데 수도권은 2억 정도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금융자산 부분들은 부동산하고 틀려가지고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단지 이제 그 상위 1%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내가 돈으로 6억 3천 있으면 한 8억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 순금융자산 부분들 쪽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산 상위 부분 쪽에 VIP들 10억 이상 금융자산 가진 사람들의 빠졌던 그런 부분까지 넣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도 1.4% 정도 낮추셔야 된답니다. 9%가 낮다 그러면은 10.4% 정도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위에 계신 분들은. 근데 여기서 10% 이하에 계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 것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좀 구독자를 늘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의 90%가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거든요. 저희 할 때 저희가 제 구독자의 10배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그 방송 자체가, 제 방송 자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구독을 하셔야지 이걸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사성처럼 한번 보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앞에 걸 봤다, 뒤에 걸 봤다 막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어서 이걸 구독을 하시는 게 제 방송을 보기 편하시고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 관련돼서 보려 그러면은 앞에 걸 모르고 되면 제 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이제 이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산을 이제 그 숫자를 보내주시면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을 해서 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다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그 보내주신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대출 이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국에서 각 자산별로 전국 등수하고 수도권 안에서는 몇 등인지, 그 다음에 자기 나이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그 나이대와 그 다음에 만약에 나이까지 보내주시면은 그 동갑내기 중에서는 이제 몇 등인지, 그 다음에 금자산이 많은 이 초고자산층까지 일부 포함한 조정된 숫자, 그 조정된 숫자는 세부적으로 전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분들한테 한 1000명 정도를 이벤트로 이걸 보내드릴 건데, 먼저 1차, 2차, 3차 한 200명씩 이렇게 한 5차례 나눠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방송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